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3.4%의 생존 확률을 두고 100살까지 사는 데 필요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언제부터인지 또 어떤 기준에 근거해 해자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언론을 보면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금융기관들은 100세 시대라는 말을 연금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가 방송에 출연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00세를 기준으로 은퇴 설계를 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구독자님들도 우리 모두가 100살까지 생존한다고 전제하고 은퇴 후 40년을 먹고 살 노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이런 주장을 하는 한 언론 기사를 소개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1억의 노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투자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 20년 동안 생존한다고 가정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 7억 7,280만 원, 30년을 가정하면 11억 5,920만 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현재 20, 30대가 은퇴하는 경우 필요한 노후 생활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30년간 매년 2%씩만 물가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적정 노후 생활비는 21억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다른 경제지는 100세 시대 노후 자금 마련 전략이라며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한 투자증권사 연구소장이 제시한 방안입니다. 20, 30대는 소득의 50%를 저축한다는 목표로 세우고 개인연금은 최소 연 300만 원 이상을 꾸준히 내라고 권유합니다. 40, 50대는 금융자산 비중 확대를 목표로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매년 2천만 원을 내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금융자산 비중을 40% 이상으로 점차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마치 우리네 삶이 20, 30대부터 오롯이 은퇴 후 노후를 준비한 삶으로 익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마치 금융상품에 가입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00세 시대란 말에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데요. 그럼 100살까지 생존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노인의 날을 맞아 100세 이상 노인 2,623명에게 장수와 건강을 상징하는 지팡이 청려장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100세 이상 노인 인구가 8,000명을 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100세 이상 노인이 8,929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보건복지부로부터 선물받은 2,623명과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5년 이상 장기거주 불명자가 말소하지 않아 나타난 통계적 오류라고 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의 날 지팡이 선물을 받은 100세 이상 2,623명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그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100세 이상 2,623명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약 950만 명 중 0.02%에 불과합니다. 노인 1,000명 중 2명이 100세 이상이라는 의미인데요. 과연 1,000명 중 2명이 100세라고 해서 100세 시대라고 하고 100세에 맞춰 노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83.6세로 추정되고요. 100세 이상 생존할 확률은 3.4%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3.4% 생존 확률에 근거해 금융관계자들의 말처럼 20, 30대부터 100살까지 먹고 살 노후자금을 그것도 10억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요?
언론에 소개된 한 정권사 은퇴연구소가 마련한 세미나 풍경입니다. 얼마 전 한 정권사에서 개최한 은퇴 설계 세미나에 가봤다. 자사 은퇴연구소 강사가 재치 있는 입담으로 열변을 토했다.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며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면 최소 7억은 필요하다. 자녀에게 손 벌리던 시대는 지났다.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퇴직한 후 국민연금 탈 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등 강의 도중 주위를 둘러보니 참석한 사람들 모두 겁을 잔뜩 먹은 표정이었다. 이어 또 다른 강사가 나오더니 연금 상품에 관한 소개가 시작되었다. 고개를 끄덕이는 청중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런 금융기관의 공포 마케팅이 결국 은퇴 후 삶이 설렘보다는 불안으로 다가오는 요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재무적 노후 준비는 필요합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욕구는 돈에 의해서 충족된다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생물학적 노화도 경제적 형편과 연관되어 있다는 조사도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경제적으로 상위 10%에 해당되는 사람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사람들보다 기대 수명이 20년이나 길다고 합니다. 이제는 특히 5, 60대들은 금융사들이 강조하는 생활비나 의료비, 간병비 등과 같은 재무적 노후 준비는 물론이고요. 비재무적 노후 준비도 포함하는 노후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은퇴 후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노후를 보낼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여유로운 노후에 집착하기보다는 행복한 노후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퇴 후 삶의 불안을 조장하는 이런 공포 마케팅에 벗어나기만 하면 그 해법은 수없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려견을 키울 때에는 내 주변에 수많은 동물병원이나 애견 샵이 있어도 무관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오늘 영상은 금융사의 공포 마케팅을 비판한 한 언론 기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노후 준비가 변변치 않으면 기가 얇아지게 마련입니다. 위안거리를 찾다가 조그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금융사의 은퇴 마케팅은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어 구매욕을 자극하는 상술입니다. 이른바 공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불안감이 팽배한 사회일수록 공포 마케팅이 판을 치기 마련입니다. 결국 은퇴 설계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주 지역, 소득 수준, 인생 목표, 생활 방식은 개인마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 상품으로 은퇴 자금을 모으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은퇴 후 삶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맞춰 현금 흐름을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